안녕하세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머니워커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남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죠. 바로 사업과 투자예요. 이 두 개는 철저한 진검승부라서 남 탓할 수도 없고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행동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 부잣집에서 못 태어났고 부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과 투자, 이 두 가지 안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방법이지 부자 되는 테크트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직장인도 사업이나 투자를 병행하지 않으면 부자는 못 됩니다. 근데 이 사업과 투자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게 맨 땅의 헤딩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을 먼저 걸어왔던 선배들이 책이나 영상으로 잘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남겨놨거든요. 오히려 그 정보의 양이 차고 넘쳐서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오늘은 사업 얘기를 먼저 해보죠. 우리나라는 난다 긴다 하는 똑똑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대기업 취직하거나 전문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오히려 취업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창업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요새는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대다수의 똑똑이들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임금 노동자의 길을 택합니다. 근데 매년 혁신 기업이 쏟아지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좋은 대학을 나온 많은 수의 똑똑이들이 창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죠. 창업을 시도하는 숫자도 많고 재원의 퀄리티도 뛰어납니다. 이러니 좋은 기업이 안 생기겠어요? 그럼 왜 미국 똑똑이들은 한국 똑똑이들이 기피하는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걸까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뛰어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의 절반을 이민자나 이민자의 자녀가 창업한 거 알고 있었나요?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이민자 2세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구소련 출신이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쿠바 이민자 2세, 이베이를 만든 피에로 오미디아는 이란 이민자 2세, 퀄컴의 공동 창립자 앤드류 비터비는 이탈리아 이민자 2세예요. 그 외에도 네노라는 미국 대기업 절반은 이민자들이 만든 거예요. 코스트코, 월트 디즈니, 인투이트,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죠. 이민자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기업 혁신에 기여했다고들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민은 왜 갈까요? 그 나라의 기득권층에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운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잘 안 떠요. 지금도 너무 해피한데 굳이 다른 나라 가서 개고생할 일 있나요? 그 반대 계층에 놓인 사람들이 가는 거고 당연히 이민간 미국에서도 기득권층으로 살긴 힘들겠죠. 뭐 공부를 겁나 잘해서 시내 직장에 취직한들 이민자의 신분으로는 분명 유리천정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똑똑이 이민자들은 죽기 살기로 창업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 터지면 한 방에 엘베 타고 하늘로 가는 거죠. 전 미국이 이민자를 수용하는 다민족 국가라서 창업 비율이 높고 혁신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빨리 해서 선점하거나 아니면 누가 하고 있는 걸 후발주자로 똑같이 따라하되 더 잘하거나 그것도 아님 아예 혁신적인 모델로 소름 끼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남들이 안 할 때 제일 빨리 해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을 찾아보면 카카오톡 같은 게 있죠. 그냥 모바일 메신저잖아요. 사실 혁신적인 기술 같은 건 당연히 1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서 시장을 다 먹어버린 게 제일로 잘한 겁니다. 누가 하고 있는 걸 후발주자로 따라하되 더 잘한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가끔 시켜먹고 있는 정육각 같은 게 생각나네요. 남들도 온라인에서 삼겹살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도축한 지 3일 이내에 신선한 고기만을 먹게 만들었어요. 이런 고기가 더 맛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브랜드 철학이 소비자들한테 먹혔고 품질도 인정받으면서 성공한 거죠. 원래 있던 사업에서 후발주자로 진입했지만 가치를 하나 더 붙여서 단연 돋보이게 만든 거죠. 그럼 혁신적인 모델로 승부하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곧 다가올 확실한 미래인 자율주행이 생각나네요.
아예 시장에 없는 거고 빨리만 시작한다고 해낼 수 없는 기술 집약적인 분야예요.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업이죠. 근데 제일 먼저 해서 시장을 선점하거나 혁신적인 모델을 만드는 사업은 개인의 관점에선 실행해내기가 어렵죠.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내가 직접 사업을 하긴 힘든 분야예요. 그럼 이 좋은 걸 손 놓고 보고만 있나요? 나중엔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못하니까 내 돈을 보내서 투자를 해놓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 그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거죠. 내 투자금이 그 사업에 흘러 들어가서 연구, 개발하는 데도 쓰이고 건물 월세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했으니까 이익 나면 당연히 투자자인 나한테도 쉐어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반면 이미 시장에 있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들도 해볼 만합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데 다른 가치를 하나 정도 더 붙여서 단연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개인 창업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직장인들은 겸업 금지 조항 같은 고용주와 체결한 계약에 부딪힙니다. 저희 회사 들어갈 때 사인한 고용계약서 보시면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주는 저희 8시간 일하는 노동력을 레버리지 하는 대가로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8시간 외에도 돈 버는 다른 활동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딴짓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저희의 8시간을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월급 주는 조건은 회사 안에서 8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뿐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회사 안에 8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도 빡빡해요. 8시간만 회사에 투입합니까?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도 들고 필요하면 야근도 해야 되고 회식도 하면 가야 되고 회사 안에서 사람 구실하려면 다른 것들도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사업은 직장인들에겐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해내기에는 정말 많은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감히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한다? 딸린 식구까지 있다면 과감하기는 어렵죠. 용기가 없다, 결단력이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아껴놓은 카드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투자예요. 직장인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업과 투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내 시간을 직접 갈아 넣어서 하는 게 사업이고요. 내가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못하는 사업에 내 돈을 갈아 넣는 방법은 투자입니다. 내 시간을 넣느냐, 내 돈을 넣느냐의 차이지 사업과 투자는 같은 거예요. 사실 투자에 넣고 있는 돈도 그 원천을 보면 내 시간을 갈아서 만든 거잖아요. 내 시간을 돈으로 만들어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게 바로 투자인 겁니다. 이 연결 관계를 단단하게 잘 이해해야 다음 단계인 투자로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쿠팡, 네이버, 주마켓 11번과 같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이커머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두 똑같은 상품을 팔다 보니 결국 싼 가격과 빠른 배송 싸움으로 귀결이 됩니다. 서로 이익도 못 내는 수준까지 최저가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배송도 당일 배송 수준까지 발전해서 뭐 더 개선할 건덕지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조로는 결코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남들이 안 팔고 있는 상품만을 팔면 어떨까요? 미국의 에스티 같은 곳 보세요. 목공예품, 핸드메이드 제품,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다른 채널들이 똑같은 제품으로 최저가, 빠른 배송 싸움을 할 때 에스티는 아예 다른 제품을 팔면서 다른 프레임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구글에 에스티 스탁이라고 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8배가 올랐고 최근 1년에는 3배가 올랐네요. 전 얘네를 3년 전에 알았고 제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 사업하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놓은 거예요. 내 돈으로 좋은 상품도 소싱하고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라고요. 투자는 딱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나 너한테 내 시간으로 만든 돈 보낼게. 너랑 같이 사업하고 싶은데 넌 미국에 있는 데다가 난 다른 본업이 있어. 게다가 딸린 가족도 있어서 같이 하긴 정말 어려워. 대신 투자를 할게. 이 투자금으로 네 사업 번창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봐.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고 너한테 책임도 안 물을 거야. 근데 잘 되면 알지? 내가 봤을 땐 너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 국내에서도 인사동에 파는 골동품이나 핸드메이드 제품 싹 다 긁어서 판매하는 이커머스 채널 만들면 잘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제품들은 직접 가서 발품 팔고 비교해 보면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하고도 싶고요. 근데 이걸 해내기엔 지금 다니는 직장도 만족스럽고 사실 시간도 없고 또 이걸 혼자 해낼 만한 큰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 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제 돈을 투자하는 형태의 간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업과 투자의 관계를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엔 직장인이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투자에 대해 좀 더 파보겠습니다. 오늘 산책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럼 이만.